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밤 됐는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속보로 전해드릴 내용은 가세현 측에서 박용석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가처분 금지 신청이 방금 전에 기각됐습니다. 오늘 본래 오후 3시 30분부터 비공개리에 심의가 진행됐는데요. 결국은 서울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정적인 것은 이렇게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감사가 행안부에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데 주민감사 청구 없이 이것은 가처분 금지를 장례식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 재판장 이성용 씨가 오늘 내린 결론인데요. 이 서울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시민 227명을 대리해서 토요일 날 전격적으로 제기했어요.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즉 서울특별시 장례 이것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에 소속 기관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제 앞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본래 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러한 주장으로 그야말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서울시 장례를 하는 것이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어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서울시 장례위 측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행안부에 있는 인권 담당 이 국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 정부 이전 편람은 행정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정부 이전 편람을 참고하는 것이야 자기 마음인데, 행안부 장관이나 또는 청와대의 대통령의 결재사항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건데요. 잠시 후에 법원 판단을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10억 원 이상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도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제 서울시 측은 뭐라고 했냐면,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서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다. 그래서 이 가세현 측의 가처분 신청 그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가세현 측에서 얘기하는 공금의 지출 문제, 이 삼는 이것은 주민 소송 일환으로 또 이 가처분 신청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선행 요건은 뭐냐면 감사 청구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 청구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소송 절차에 돌입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이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주민소송에서 또 주민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에서 법원은 서울시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의 핵심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법은 감사 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죠? 주민감사 청구를 한 주민만이 말하자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채권자들은 이 사건을 신청할 당시에 주무부처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감사 청구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감사 청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신청인 적격이 구비되지 못한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신청이나 볼 수 없다. 이래서
각하 이유를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기 때문에 이 강용석 변호사가 제출한 가처분 금지 신청을 먼저 하려면 먼저 주민들이 먼저 감사 청구를 행안부에 했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 청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 각하가 됐기 때문에 이 장례위원회 장례식 내일 오전 7시 30분 예정대로 이 발인 절차를 거쳐서 8시 30분에 서울시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8층 다목적 홀에서 온라인 연결식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장례위 측의 이 예정된 장례 절차에 따라서 이제는 장례가 열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례비 10억 원과 관련해서 오늘 또 이게 이 가세현 측에서 얘기, 그 다음에 이 서울시 측에서의 얘기, 이거를 종합해 보면 이 가세현 측에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데도 서울 예산을 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울시가 꽃값이라든가 장례 식장비 등 직접적인 비용이 2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가세현 측에서는 인건비 등을 모두 다 고려하면 10억 원이 훨씬 넘어간다. 이렇게 반박을 현장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 박용석 측에서 이거를 미리 했으려면 그리고 법원에서 받아들였으려면 이 가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이전에 먼저 주민들로 하여금 행안부에 주민 감사 청구를 하는 사전 절차가 필요했다고 하는 판단이 잘못 있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대로 이제는 내일 정식으로 이제 장례가 진행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연결식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내일 연결식을 통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양분되고 있어요. 이러한 양분의 분열상이 치유되는 국면으로 갈지 아니면 더 악화될지 제가 보기에는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나온 뉴스에 의하면 여러분들 뭐 공지영 작가 모르는 분 없죠. 소설 성폭행 사건을 다룬 소설 도가니 굉장히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공지영 작가 본래 친여 작가 중에 아주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페북에다 글을 올렸냐면 아직은 눈물이 다 안 나와요. 라고 쓰려니 눈물이 나네. 바보 박원순 잘 가요. 주님께서 그대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얼마나 애썼는지 헤아리시며 너그러이 안아주실 테니 이렇게 썼어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이 박원순 말하자면 이 사망 자체에 대한 애도의 뜻만 있는 것이지 피해자의 고통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트위터 이 글에다가 이 박 시장 애도하는 그 공감하는 댓글도 달렸지만 비판하는 댓글도 많이 달려있다. 트위터 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님은 정치 잘했다 해서 성범죄자 용서해주는 분은 아니다. 피해자분은 전혀 생각 안 하시네요. 죽음으로 모든 걸 묻었다 생각하지 마라. 이런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권에서 이순신 장군도 관노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러니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박원순 감싸기에 나서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친여 성향의 네티즌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아주 강렬하게 전하는 운동을 펴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려스러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사람의 치열한 인생이 이렇게 도덕적 재단으로 날려가는 건가. 이순신 장군도 관노의 잠자리에 들었다. 관노와 잠자리에 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신여 성향의 커뮤니티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앞서 얘기한 공지영 작가 또 친여 성향 온라인 매체에서 떠도는 박원순에 대한 그야말로 일방적인 추모의 글들 이런 거를 보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장례가 끝난 이후에도 국민적 분열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박이 난중일기에서 관노와 수차례 잠자리에 들었다는 구절 때문에 이순신이 존경받지 말아야 할 인물인가요? 그를 향해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까지 지금 감싸고 돌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친여 성향의 그러한 이 감싸기 이런 거에 관해서 여러분들 요즘 여권에 대해서 날카로운 이 촌평을 내놓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고 박원순은 이순신이 아니고 피해 여성은 관노가 아니다. 이걸 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친문과 그 지지자들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을 노골적일 정도로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친문 눈에는 국민이 노비로 보이는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여성이 관노로 보이고 그들이 자자고 하면 언제라도 잠자리에 들 의무가 있는 존재다. 실제로도 그렇게 해왔다. 예. 자, 이 정도로 지금 여권의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그야말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일대 홍보전에 나섰다. 언론 플레이에 나섰다. 이것이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우리 국민을 양분시키고 있고 그야말로 이 피해자를 더 2차 가해를 통해서 학대하는 이러한 친여 네티즌들 정말 어떤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을 예방하고 또 막아내야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것은 이 친여냐 또 친야냐 이런 정치 성향을 따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윤리 기준 그야말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유행어로다가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이런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는 우리 국민들이 일제히 나서서 이러한 몰상식한 이 박원순 띄우기는 반드시 차단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친여 매체들 그 다음에 친여 인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활동 이런 것이 이제 도를 넘다 보니까 본래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번 박원순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신중한 그러한 입장을 견지했고 이 박원순 사태가 떨어지자마자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전부 다 의원들한테 돌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태가 이렇게 그야말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추세로 강화되게 되니까 이제는 통합당에서도 말하자면 제대로 입장을 좀 발표를 하면서 이제 공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세를 본격화할 기점을 오는 20일로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내 청문회를 잡고 그야말로 이제 고삐를 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의원들도 이번 박원순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이 제2차 가해 이것을 막는데 최대한의 이런 언론 플레이, 이 홍보를 많이 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가해를 중단하라 이런 성명도 오늘 드디어 지금 내놓고 있어요. 대대적인 서울특별시장은 시장례는 피해자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가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이 삼선 서울시장이라는 큰 산 앞에서 용기를 내지 못했을 피해자는 이제 누가 보호하느냐.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통합당이 함께하겠다.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번 박 시장의 이러한 사건이 이제는 정치적인 공방의 뜨거운 감자로 지금 발전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이런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또 중요한 뉴스가 나오면 바로 속보로 여러분께 신속하게 보도,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